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수요 예측 기법 유형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독단적으로 수립하는 게 아니라 기업의 수요 예측에 의해서 수립을 하기 때문에 기업의 수요 예측이 중요한데, 그러한 수요 예측 기법의 유형을 좀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기법 중에서 어떤 시계열 분석과 인과적인 모형, 정성적인 부분은 설명했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시계열 분석과 인과형 모형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측 기법 유형을 좀 더 한번 반복적으로 좀 설명을 하면, 수요 예측을 물류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물류의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기업의 수요를 예측하는 거가 어떤 물류 계획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중요한데, 수요 예측하는 방법을, 그러니까 수요 예측이라는 것은 우리 회사에 이번 생산량을 얼마로 해야 될 건가, 그다음에 우리 유통에서는 우리 회사는 얼마만큼 판매 목표를 세워야 될 건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측이라는 거죠. 매출 목표에 대한 예측, 생산 계획에 대한 예측, 이런 부분, 그러니까 생산 양에 대한 예측이나 매출 수량이나 매출 목표에 대한 예측이나 어쨌든 이런 부분이 수요 예측이나 판매 예측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장 큰 틀은 두 가지 방법, 정량적인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정량적인 방법은 뭐냐? 정량적인 방법은 계량적인 방법이다. 정성적인 방법은 주관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주관적인 방법은 지난 시간에 했고, 이번 시간에 하는 부분은 이번 시간에는 정량적인 방법, 객관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인과형 모출, 함수로서 어떤 회귀 분석이라든지 어떤 투입 산출, 모형으로 하는 방법,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자료를 토대로 분석하는 방법.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시계열 분석하는 방법, 인과형 예측하는 방법을 중심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계열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시계열 모형. 시계열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2010년에는 매출액이 얼마였다. 그런데 2010년부터 쭉 해서 2019년까지 매출 실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20년은 이런 추세들을 감안해서 얼마다고 예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열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시간격으로 본 1년의 과거 자료를 말한다. 일단 예를 들면 일별, 주별, 월별 판매량 같은 거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요일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이다. 그러면 우리 회사는 일주간 판매를 하는데, 월요일 날은 얼마 판다. 화요일 날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얼마 판다면 이런 지수가 거의 요일별로 반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요일별로. 주간, 이거가 해서 이게 한 주간 단위 매출이 월로 매출로 하고, 월간 단위 매출이 연간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시계열이나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는 추세, 그다음에 트렌드, 계절 변동 요인, 뭐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순환 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그건 규칙적인 거고, 불규칙적 변동, 또 우연 변동, 갑자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석가탄신이라는 거가 있어요. 석가탄신은 이게 원래 석가탄신일이 옛날에 이제 공휴일인데, 지금도 공휴일인데, 석가탄신이 공휴일과 겹치면은 대체 유무를 옛날에는 안 줬는데 올해부터 대체 유무를 만약에 주기로 했다. 그러면 이 올해 대체 유무를 줘가지고
월요일 날 휴무가 됐어. 그러면 이 휴무 때문에 매출액이 바뀔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불규칙 변동에 의해서 어떤 시계열 분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계열의 구성 요소는 뭐냐? 시계열의 추세 변동이다. 어떤 수요가 일정한 추세로, 그러니까 매년 5%씩 성장을 한다든지 이런 추세가 있다는, 아니면 또 계절적인 추세가 있다는 거예요. 계절. 1년 단위로. 그러니까 슈퍼마켓 같은 경우는 추세가 연 단위도 추세이지만 1월부터 3월까지 비수기, 4월부터 10월까지 성수기, 11월부터 12월까지 비수기. 이렇게 성수기, 비수기, 성수기, 비수기. 이렇게 하는데 이제 이런 추세를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는 거죠. 순환 요인은 이제 1년 이상 장기간을 수요가 상하로 순환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의 어쨌든 짝수년에 잘 된다든지. 응? 올해는 흉년이면 내년에는 풍년되고, 풍년대가 흉년되고, 그러니까 순환 요인 같은 경우 마늘, 양파, 어떤 해에는 양파가 풍년이었어. 그 다음에 다 양파를 심으니까 양파가 풍년이었다가 또 다음에 장마에 의해서 흉년됐어. 그러면 또 그 다음에 풍년되고 이런 것이 순환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불규칙한 거는 규칙이 없이 변동된다는 거죠. 단순 이동 평균법은 뭐냐? 단순 이동 평균 시계열의 계절적 변동이나 급속한 증가 또는 감소 추세가 없고 우연 변동만이 크게 예측하는 경우 단순 이동 평균법으로 어떤 수요 예측을 한다. 이거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순 이동 평균을 월별로 1월 달에 수요가 4개고 2월 달에 3개고 3월 달에 4개고 4월 달에 5개고 5월 달에 몇 개냐 예측을 할 때 단순하게 평균을 나. 그러니까 이동 평균이 4개월이라 하면 5, 4, 3, 4개월. 평균을 4로 나눴어. 그게 4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5월 달을 예측을 4로 예측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5월이 경과해서 5월은 실제가 5였다. 이 5월이 실제로는 5였다. 그러면은 이제 이동평균이 5, 5, 4, 3, 4개월만 5, 5, 4, 3, 4개월만 갖고 4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달에 6월 달에는 4.25로 수요가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 예측 이동평균법이에요. 단순하게 우리가 그러니까 1월부터 이렇게 수요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가중 이동 평균법이다. 가중 이동 평균법은 뭐냐? 단순 이동 평균법은 단순하게 최근 4개월 거만 반영한다든지 이렇게 갖고 한 건데 가중 이동 평균법은 뭐냐? 가장 최근 거가 가장 최근 거를 유사 가중치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월별보다는 연간 할 때 2018년 매출, 2019년 매출, 2020년 매출, 2021년 매출이 있을 때 2022년을 할 때 2021년 매출을 가장 많이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근 값의 가중치를 좀 더 두고 싶을 때를 가중 이동 평균법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걸 실질적으로 사례를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1월 달 수요가 100이었다. 2월 달 수요가 90이었다. 3월 달 수요가 105였다. 4월 달 수요가 95일 때 이동평균법으로 했을 때는 95, 105, 94의 평균을 갖고 있는데 5월 달 얼마인가 예측할 때를 그 직전 연도 달에 0.4, 2개월 달에 0.4, 3개월에 0.2, 그리고 4개월에 0.1로 한다.
40% 반영, 30%, 20%, 10% 반영해가지고, 최근 거를 많이 반영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은 5월달을 어떻게 하느냐, 4월달 거를, 4월달 95에 0.44, 105에 0.3, 90에 0.2, 100에 0.1로 해가지고 하니까 97.5로 됐다. 그래서 여기가 97.5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5월의 실제 수요가 110이었다. 이거 5월 달이 110이었어. 그러면 이 6월 달 수요를 예측할 때는 이 5월 달 거 110을 40%로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달 95를 30% 반영하고, 105, 3월 달 거를 20% 반영하고, 2월 달 거를 10% 반영해서 6월 달 수요를 예측한다. 그래서 102.5다. 그러니까 이동평균법을 알겠죠? 이동평균법. 예? 어떤 가중이동평균법. 그다음에 지수평활법이다. 지수평활법은 가장 최근의 값에 가장 많은 가중치를 두고 자료가 오래될수록 가중치 지수적으로 감소시킨다. 실질적으로 사례를 만약에 하면은 가장 최근 거를 가장 많이 반영을 해본다는 거죠. 가장 최근 거를 가장 많이 반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인과형 모형에 대해서 얘기해요. 인과형 모형. 인과형 모형은 뭐냐? 인과형 모형은 해기 분석 방법이다. 해기 분석. 해기 분석 방법은 이제 해기 함수. 이게 종속 변수가 있으면 독립 변수와 어떤 관계가 있나. 그래서 해기 분석법은 인과 예측 기법의 대표적인 기법으로 종속 변수 예측에 관련된 독립 변수를 판단해서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 관계를 방정식으로 나타나는 거다. 방정식으로. 근데 그 방정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단순 원형 해기 분석, 다중 해기 분석, 뭐 이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기 분석 방법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의 관계를 방정식으로 나타나는 반석 방법이 해기 분석 방법이다. 그다음 인과형 모형은 기타 인과형 모형은 계량 경제 모형이 있고 투입 산출, 선도 지표, 시뮬레이션 모형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만 좀 알아두면 되겠다. 계량형 모형은 상호 관련된 해기 방정식을 이용하여 각종 경제 활동을 예측한다. 그 다음에 투입 산출은 산업 부분에서 제품이나 서비스 흐름을 분석하여 수요를 예측한다. 선도 지표는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에 어떤 선도 지표가 있으면 그 선도 지표를 가지고 석유 가격의 인상을 가지고 어떤 지표를 활용해서 수요를 예측해 본다는 거죠. 그다음에 시뮬레이션 모형은 이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한다. 학습 내용을 정리하면 물류 수요 예측은 어찌됐든 물류 계획은 수요 예측에 기반해서 하는데 수요 예측 방법으로는 이렇게 정성적인 방법과 주관적인 정성적인 방법과 정량적인 객관적인 방법이 있다. 근데 정성적인 방법으로는 대표적인 게 시장주사법. 시장주사법의 대표적인 거는 이제 설문조사법 이런 부분이 있고 델타입법이라는 법은 전문가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량적인 방법은 인과형 예측법이라고 해서 인과형은 해기분석, 종속변수와 독립변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독립변수들을 합을 가지고 해기분석식으로 도출하는 방법. 시계열 분석 방법은 이제 단순 이동평균법, 5월달 매출을 예측하는데, 5월달 매출하는데, 지난 4개월간의 평균을 가지고 활용하는 가중이동평균법은 가장 최근에는 많이 반영하는데, 그거를 어쨌든 지수를 그러니까 지수평활법은 가장 최근 거를 가장 많이 반영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은 앞에 교재가 있으니까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를 마치겠습니다.